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유시아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승훈이고요. 자, 오늘은 11월 16일 토요 경마 분예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수협회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박남규 위원께서 또 미국 또 출장길에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은 잘 되시는지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예. 분위기는 잘 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금요경마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번에 이제 도입이 되는 외산 암말들이 한 80여 도? 예, 이번에 국내에서 사온 두수가 한 80도에서 한 90도 정도 됩니다. 씨앗말 위주로 이제 샀기 때문에. 마필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새 좀 경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좀 크게 또 기대할 수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잘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그 레벨 있는 그런 시수말 이제 부마 위주로 사는데 그런 말들을 사실 우리나라 사는 게 2만 불 내외에서 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거품이 좀 껴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 부마의 어떤 그런 레벨보다도 좀 실질적으로 좀 유전적으로나 좀 알찬 걸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죠. 토요경마, 일요경마, 서울경마 펜션을 보니까 펜션 너무 허접해가지고 그렇죠. 또 이게 또 이 시안마 같은 거라도 잘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또 펜션 보니까 참 암울합니다. 한국 경마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게 있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말들이 수준이 이런데 누가 경마하고 싶겠냐고 이게. 이거는 노름꾼들을 위한 경마지 경마 팬들을 위한 경마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정말 막말입니다만 쓰레 같은 편성이에요 진짜 이게 이번 주 토요일 경을 보면.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토요 경마, 일요 경마 진행이 되겠고 지난주가 또 상당히 또 재밌는 레이스가 많았어요. 조정 기자가 또 꾸준히 또 적중이 나와줬어요. 토요 경마 이경주, 사경주 또 9.2배짜리 또 짭짤한 배당이 있었고요. 또 서울 7경주, 8경주, 일요 경마도 서울 또 7경주, 8경주, 큰 배는 아닙니다만 또 지난번 배당의 흐름이 좀 잔잔한 흐름이었죠.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좀 굵직한 배당을 승부했던 것이 구경주가 토요경마 구경주가 서울경마 승부 경주였는데 단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놓고하는 말이 하나 있다 했죠. 그게 바로 희의금수죠. 2번, 6번 들어와가지고 33배짜리 쌍성제 주력 승부 적중해드렸고요. 또 서울 오경주도 해루카의 90춘강 그리고 이게 또 복병마인 8번 스위트림 들어와가지고 삼복성 17.9배짜리가 주력으로 땡땡 굳어서 승부 적중 나와주었고 또 여전히 또 제주경마는 강세입니다. 지난번에 총 금요일 4개, 토요일 4개, 8개 중에 4개 경주가 제주경마에서 적중이 나와줬는데 특히 제주경마는 금요 4경주에서 19배짜리를 그냥 제대로 한번 적중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제주경마도 판이 괜찮아요. 이제 출전 두수에 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제주마 레이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번 주도 신성훈이의 또 제주 승부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바로 오늘 경주 시작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경주하고 4경주 별별 넣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가볍게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고 박남규께서는 1경주하고 10경주 승부죠. 그리고 조재임 기자 7경주 그리고 마지막 12경주 두 개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승부로 공개된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육군의 최면화가 되겠는데 일단 5번에 럭셔리 위인이 올머리로 팔리는 가운데 후착 완전히 지금 개원전이거든요. 4번에 돌체비타, 6번에 베벌드림, 또는 뭐 8번에 피코나이스, 10번에 장수벨이 골고루 잡혔는데 자 조정기 잡은 게 어떤가요? 일단 뭐 오멀 럭셔리 윈을 여기서는 뭐 빼고 경마를 할 수는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뭐 데뷔전부터 일단 입상을 한 것도 뭐 상당히 데뷔전 치고 입상을 한 것도 높게 평가할 부분인데 일단 주파 기록 자체가 그 당일날 이렇게 주로가 많이 뭐 가볍고 그 정도가 아닌데 주파 기록도 1분 1초대예요. 2살짜리 마필 데뷔전 1분 1초대 이거 기본적으로 먹어주고 가야 되는 거고요. 후차권 마필들은 지금 뭐 다들 거의 데뷔전을 치르고 실전 경험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5말 럭셔리언 빼놓고 그다음에 7번만 1비 이 두 마리 빼놓고 다 지금 데뷔전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이렇게 썩 좋게 나오는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뭐 카리스마장 같은 경우가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이고 주행검사 때 보시다시피 서승우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행 나가서 꾹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곽 돌고 직선으로 왔는데 끝에 가갖고 걸음이 쫙 무너지더라고요. 쫙 무뎌지면서 뒤로 좀 처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만은 뒷심은 장담 못한다. 나머지 것들도 사실 크게 눈에 띄거나 내용이 좋은 게 없어요. 그냥 10번만 장수별이 정도가 이것도 뭐 현장 가면은 바람 좀 불 텐데 그나마 주행검사에서 막판에 좀 올라왔던 걸음 이 정도 걸음이기 때문에 요거 현장에서 오 넣고 컨디션이나 내용 같은 걸 잘 살핀 후에 배팅을 해야 될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의원의 추천 경주죠? 일단 뭐 신망 경주인데요. 일단 뭐 럭셔리 원은 인정하고 가고요. 제가 볼 때 요거 주력은 요거 무조건 한 방으로 때릴 겁니다. 제가 이 출마표 떴을 때는 딱 세 마필 싸움으로 봤어요. 따라서 뭐 한두는 가볍게 받침만 놓고 가고 주력은 요거 아주 배당 좋습니다. 인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건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요건 과감하게 제대로 된 막권 배당으로 한 방으로 때리는 추천으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5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뭐 4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또 좀 마음에 좀 땡기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판에서는 이거는 어차피 5번이라는 강축이 있기 때문에 신마전입니다만은 좀 짭짤하게 부쳐 먹을 레이스가 많잖아요. 10마 레이스에 강축에 대끼리 나오겠습니까 이거? 그냥 기존 레이스에도 강축 대끼리가 없는데 따라서 그 변수를 노려가는 중배당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박남기 의원의 중배당 단방 승부 제대로 좀 부탁드리면서 이 경주는 시험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자, 3경주 볼게요. 신승훈이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승부로 미리 공개드린 게임이 3경주인데 국산 육군의 1000m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7번의 스트롱 위너 중심으로 배당안 들어가면서 2번의 대륙강자, 4번의 초강보 뭐 이런 마필들의 강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7번 스트레이너는 데뷔전 때도 바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출전 마필 중에서는 좀 돋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마로 인정하고 가고요. 후자권에서는 뭐 대륙강자나 초강보가 인기를 말로 팔리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 대단치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외곽에 있는 카튼 프린스라는 마필이 10주만에 나왔는데 컨디션 뭐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카튼 프린스는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스트레이너가 아마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레이스를 전개하다 보면 뭐 2번, 4번의 추입보다는 그래도 카튼 프린스의 선입권에서의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카튼 프린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자 보시 어떤가요? 일단 뭐 요번 주에 기수협회 취재하는데 아주 그냥 썰렁했어요. 부산으로 그 대상역 때문에 부산으로 뭐 많이들 내려갔고 또 기승정지 박태정 선수도 기승정지 물론 일요일날 저기 부산에서 말을 타지만 또 조인건 서승훈 지금 마카오에 가 있습니다. 마카오 가 있다가 금요일날 와갖고 뭐 이제 서승훈 선수는 부산 가고 조인건 선수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말을 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요일날 문세영 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세영 선수가 마필 능력과 전개 이렇게 정상이 풀리면은 제가 볼 때는 7승까지도 가능합니다. 7승까지도 물론 이제 그 인기도인데. 그 첫 스타트를 7번만 스트롱 위너로 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보여준 대로 스트롱 위너가 눈에 돋보이는 군객이란 말이 맞습니다. 요거 놓고인데 이번 내륙강자도 직전에 이제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스타트가 됐다 안 됐다 그러기 때문에 대끼리에 확 몰빵하기 좀 위험하고
아까 이 망당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8막 카튼 프린스가 7 아니면 선행이에요. 외곽에서 죽자마자 밀고 나오면은 뭐 문세영 교수가 굳이 싸우진 않고 아니면 7 보내놓을까처럼 뒤로 붙어가면은 이건 앞에서 땡땡 끝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도 일단 앞선 두 마리 마피를 좀 강하게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선권 전개는 뭐 5번, 7번, 8번 쪽에 나오겠고 호선 추입에 2번, 4번 이런 말 달려버렸는데 초강 정보가 많이 잡혔거든요. 또 이번에 대륙경주도 많이 잡히는데 이게 두 마리가 뭐 1000m 경주에서는 뭐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저는 뭐 느낌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판 보시면 5 대가리에 2번, 4번이 팔려요. 그 7이죠. 7 놓고 2, 4 팔렸는데 이 대끼리 준 대끼리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인정을 했다면은 뭐 승부를 관리도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복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안전하게 남들은 뭐 3복승을 굉장히 또 복승보다는 구멍수가 3배나 많기 때문에 더 어렵다 보는데 저는 복승보다는 3복승이 더 안전하고 배당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번 케이스 그런 경우가 쉽기 때문에 3경주 신승훈의 승부입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 재밌는 맞고 나더라 할 거예요. 자, 4경주 역시 시황에서 넘어가겠고 5경주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풀로 살펴드릴게요. 5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이 되겠는데 일단은 11번에 블루사파이어 중심으로 휴양 마필입니다만 11번 중심으로 막걸리 팔리면서 1번에 첫 선택, 2번에 새로운 신, 3번에 요동장군 이런 말들이 인기 막걸리인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일단 뭐 이번 경주도 충만은 없는 레이스죠. 인기 많은 블루사파이어가 인기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25주의 긴 공백이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이 요동장군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는 정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간다면 요동장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고 일본 첫 선택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가 항상 문제가 되는 마필입니다만 레이스 자체가 이번 경주가 빠르지가 않아요. 뭐 요동장군 정도가 이끌어 나가는 선행 페이스라면 이클래식 이슈의 첫 선택에게도 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재입니다. 이어서 제가 1번마 첫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5착 승군이고 2쿠를 태워놨어요. 이빠이 승부 봐달라는 7팀의 구재용 감독의 이제 그 요구인데 근데 이게 9월 28일 날 경주가 석 달 반 만에 뛰었던 경주고 1번 첫 선택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주 나름 가능성을 보였고 또 이번 경주에 그렇게 선두권이 두터운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만 정상으로 나오면은 뭐 1번 첫 선택이 대가리 욕심까지 충분히 볼 수가 있다. 뭐 사마 장수비전의 기술선행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직전에 요거 놓고 승부경주 들어갔다가 여기 선행을 못 가는 바람에 깨지고 말았는데 말은 일단 계속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장수비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각보다 덜 팔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제 11번 블루사파이어인데 오히려 생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요일날 말이 좀 어떤지.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뭐 마방에다 알아보니까 말은 일단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문세영 선수가 주행 재검을 받았습니다만은 주행 재검 받고 또 시간이 지금 좀 꽤 흘렀지 않습니까? 6개월 공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일단 휴양 가기 전보다는 말은 괜찮은 데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11번 블루사파 역시 인기도대로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요거는 의외로 현장은 이것저것 팔리기 때문에 그 막권 조합만 잘하면은 이 경주에서 은근히 먹을 게 있는 그러한 5경주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11번도 뭐 그러나 좀 휴양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근데 일본의 첫 선택이 인기 대끼리로 나를 공격한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레이스가 미스터 삭스 외에는 완전히 정말 변마들 레이스예요. 똥말 레이스. 개똥말 레이스인데 리틀 페가수스를 못 따더라고요 이게. 이게 또 진짜 정말 아니구나. 어른이가 안 간 게 아니거든요. 이쿠야스가 타긴 탔는데 예전에 이마필이 그 최원정 기수가 개너파라고 한번 취입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럴지는 좀 문제고 3번에 요동 장군이 선행 나갈 공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3번 넣고 갈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시고 7번의 더블 조이도 4kg의 감량.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배팅의 축도 11번에 가장 많이 잡혀야 하는 게 대안이 그때로 잡힌 거지 능력이 좋아서 잡힌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3번에 요동장군 한 마리는 제가 그동안 쭉 한번 관리를 해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말
이 말 하나만큼을 팬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배팅권에 넣어주십사 좀 추천의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 6경주 보시죠. 6경주는 혼합사원의 1300인데, 이 6경주가 이 1번에 유노 와다이 완트, 그리고 2번에 스트리트 명리라든지 5번에 나는 전설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뭐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혼돈도가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만 유노 왓 아이원트가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7번 코드 에이스가 기본 능력은 뭐 출전 마필 가장 뛰어나다 봅니다. 다만 이제 경주 감각적으로 데뷔전에서는 이제 좀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는 이제 약간 늦발을 했죠.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이고 또 이제 혈통적으로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드 에이스가 이 편성이라면 뭐 첫 입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기자. 일본말 you know what I want. 알고 있어 내가 뭘 원하는지. 근데 마명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안 해주니까 이영 감독이 지금 속이 답답하죠. 데뷔전에서 엄청 바람 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잘라드렸잖아요. 말이 안 좋다. 잘라드렸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영 감독과 얘기를 해봤더니 만족할 만큼은 못 올라왔어요. 이번 단독 선행이라는 것 때문에 팔리는데 1300 나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You know what I want는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뭐 가져갈 마음은 전혀 없고 이마 스트리트 명문도 직전 경주 7달 공백이 있었고 스타트가 좀 늦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안장이 단단한 조경호 선수로 바뀌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마 스트리트 명문의 정상 출전 주기와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 보고 있고 말씀하신 7번 코드 에이스가 사실 사이즈상으로는 여기서 제일 센 말이 맞습니다. 제가 데뷔전 그다음에 그 다음 경기 퀴즈 추천을 드렸는데 그게 그만큼 마방이나 이 저기서 기대치가 다 있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실제에서 조금 뭔가 밸런스가 좀 안 맞았습니다. 첫 입상 7번 코드 에이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번 You know what I want는 막권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이마 스트리트 명문과 7번 코드 에이스 뭐 욕심 내서 배당된다 그러면 국산마지만 6번만 골든 러시의 홀가분한 추익까지도 이렇게 관심권에 가져 놓고 일단 너무 약한 편성 일요일도 그렇습니다만 혼합사군 이번 주에 너무 약한 편성 코드 에이스와 스트리트 명문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주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유노와데완트가 1300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7번만 코드 에이스하고 이제 국산만 6번만 골든 에이스를 빼고는 1번부터 8번까지가 전부 다 장거리가 되는 말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혈통적으로 보면 이제 다 장거리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거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은 코드 에이스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코드 에이스가 이편성이라면 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축은 확실히 뭐다? 네. 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인기마도 지금 뭐 1번 중심으로는 팔리고 있는데 장담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겠고 뭐 1번, 5번에 혼전을 가정한 택기라도 가능해요. 그러나 6번, 7번 같은 복병들의 반전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넷이다.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7경주 볼게요. 국산호관의 1300인데 조재익 기자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7경주는 일단은 이번에 큐피드걸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면서 8번에 Z1 그리고 9번에 굿 굿 그리고 10번에 레알라이트 또는 4번에 딕스 2000 이렇게 좀 그러고 잡히는데 만만치 않아 보여요. 저는 뭐 일단 대끼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큐피드 걸이 지난번에 승부전에서 깨진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2번 게이트에서 독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고 또 딕시 2000 정도가 이제 상대 선행한데 딕시 2000이 지난번에 무리하면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게이트도 그렇고 딕시 2000 초반에 그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뭐 큐피드 걸에 아주 편안한 단독 선행이 가능하고 이 Z1이라는 마필도 사실 상대적으로 기대치는 뭐 굉장히 높았던 그런 마필인데 의외로 실전에서 그 능력이 지금 발휘하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편성이 강하지 않고 이과야 쓰기서라면 Z1도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2번, 8번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재임 기자의 의견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이마 큐피드 걸은 달주기에서 요동하는 것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를 얼마나 잘 봤냐. 그러니까 이혁 선수랑 얘기를 봤더니 발주에서 말이 너무 흥분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조교 때도 그러니까 훈련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주에서 그럴 때 그러고 그래서 고개를 까딱까딱거려 뒤로 가서 열리는 순간에 발주가 열리면 직전처럼
또 스타트가 늦어버려서 망조가 날 수 있는데 뭐 발주만 깔끔하게 끊으면 여기서는 뭐 쌍대가리죠. 어쨌든 일말의 그런 불안감은 있고 제가 이번 경 추천 경주로 가져온 승부 경주로 가져온 이유는 훈련을 했던 선수나 마방은 요번 경주가 입상의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 아예 안 팔리네요. 그래서 야 이게 웬 떡이냐. 물론 그런 얘기만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또 상대 인기마들이 약점까지 했을 때 충분히 여기서는 때려 봄직하다 해서 이번 경주는 중배당 이상의 포커스를 맞히는 첫 번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보니까 전대제 빼판 마필입니다. 당구장 표시는 없기 때문에 뭐 들어온다면 만관의 배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추천을 좀 해주시고. 자, 8경주입니다. 혼합성문의 1400. 신승훈이 오늘 두 번째 출전드리는 승부가 되겠고, 8경주는 일단은 뭐 8번의 황금탑 그리고 7번의 라이언트급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잡히는데 이 대끼리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특히 7번의 라이언트급 저는 강하게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되겠죠. 자, 박랑희께서 어떻게 보는지요?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레이스인데요. 배당판이 좀 8번, 7번 너무 좀 많이 팔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황금탑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전인데 이제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황금탑은 뭐 충마를 놓고 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은 가야 되는 마필이고 라이언트급은 지난번에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어요. 능력에 비해서. 따라서 이제 라이언트급은 좀 기복을 보일 여지가 있고 보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마 톱레벨 같은 경우도 뭐 휴양이 이후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복귀자를 가진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톱레벨도 가능하고 저는 11번 최고로도 된다고 봅니다. 최고로 같은 경우도 1400까지가 적정거리인 그런 마필인데 물론 지난번 1800에서는 뭐 꼴찌를 하긴 했습니다만 적정거리 1400이고 또 주소기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인기 마필들이 좀 페이스가 좀 빨라요. 뭐 톱레벨도 그렇고 황금탑, 퍼스트 캠프, 모낙스피드 앞선 자체가 조금 무너진다면 뭐 최고로의 막판 불꽃 같은 취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유재필 기수보다는 조금 더 잘 되겠죠. 훨씬 낫죠. 근데 유재필 기수가 6월달에 1,400이니까 그래도 4차까지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조정기자. 8번 황금탑은 2달 공백이 있고 승부를 했습니다만은 승식의 충마로서는 여기서는 딱 예밖에 없다. 누구 하나 충마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가져가는데 7번 라이언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요마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9월 15일 그러니까 요 직전까지 제가 3번 추천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나 보다가 딱 포기를 했더니 툭 들어와 갖고 더욱더 제가 이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동국 선수랑도 얘기를 해보고 요번에 훈련을 했던 이창 선수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이 제갈 무는 게 좀 약하다. 직전에서 진짜로 마음 편하게 탄 겁니다. 마음 편하게. 가끔 욕심 안 부리고 타다 보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려 들어온 거고 무조건 이창 선수로 바뀌고 감량이기 때문에 직전 이상의 맹목적인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좀 무리인 게 직전처럼 레이스가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전에는 비인기마였기 때문에 상대들이 얘를 뭐 상대가 신경을 안 쓰고 내비뒀던 경주고 요번엔 대끼리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7번 라이언트급을 괴롭히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87의 대끼리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안쪽에는 이번 강철화살이 적정거리로 내려왔어요. 적정거리로 9월 15일 날 1400 뛰었던 것만큼만 띄워주면은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강철화살이 좀 더 낫지 않느냐 말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 라이언트급의 대끼리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뭐 지난번 경주가 워낙에 좀 아까 박 의원이 언급됐습니다만 뭐 경주가 좀 능력에 비해서는 전개가 너무 좋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뭐 이제 조정기자가 언급한 이번에 광철화살 또는 뭐 안쪽에 있는 일본의 디바인스 배는 전형적인 고비단 999 마필이죠. 그리고 투수 교수로 안전 교체된 실력 최고로 이런 말들도 안 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대끼리 막건과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신승훈의 승부 8경주 배당 승부입니다. 요거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 자, 9경주 넘어갈게요. 국산 차원의 1,400이 되겠고 9경주는 지금 배당판 분위기는 뭐 강축이 없는 와중에 1번의 스피드킹이랑 5번의 레인보우킹 두 마리가 좀 강하게 좀 인기도에 부응할 것 같은데 자, 박영혁께서는요? 일단 레인보우킨이 단독 선행이죠. 뭐 지난번에 또 선행을 가서 좀 선행을 못 가는 바람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단독 선행이라면 레인보우킨이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능력 발휘 가능하고 대기로 팔리고 있는 스피드킹도 상태감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2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강착이에요.
사실 강착인데 강착을 안 주더라고요. 요즘 재결이 좀 그런데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강착이 맞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안쪽으로 기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힘이 붙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대끼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불안하게 보고 오히려 저는 10번 골드윈이 지난번에 정봉주 기수가 원래 기승할 예정은 아니었었죠. 당일날 이제 기수가 정봉주 기수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바람까지 불면서 능력에 비해서 너무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레이스도 안 풀리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1400이라면 전 골드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평수 기수가 뭐 두 번째 기승이기 때문에 마플의 특성도 또 어느 정도 파악했을 거고 배팅적인 메리트는 1번마보다는 저는 오히려 10번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조정 기자? 5분만 레인보우 퀸을 그 훈련을 했던 선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손에 좀 들어온다. 까다로운 마필인데 물론 손에 들어온다 그래갖고 다 입상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마추어적이고 1차적인 접근을 하면은 뭐 오링의 지름길이죠. 어쨌든 간에 일단 보면 레인보우 퀸은 선행 가능하고 또 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입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선행마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선행 가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뭐 1번 스피드킹 특히 우리한테 한국에 했던 마필인데 뭐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10번만 골드윈을 저는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직전에는 정병 선수가 말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이제 기속이 교체되면서 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정평수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1800, 1700의 골드윈은 사실 별거 없어요. 하지만 1400의 골드윈은 언제든지 4군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편성에서도 충분히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도 10번마 골드윈을 현장에서도 좀 강하게 보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는 5번 1번인데 1번에 이제 스피드킹이 전에 입마피는 뭐 최선 다 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빨 간 겁니다. 대장 보여줄 건 없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대항마가 10번에 골드윈인데 복병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11번에 정읍사랑도 보셔야 돼요. 예, 거가 이제 이 8월달에 포비 스페셜 레이스에서 정읍사랑이 50kg의 로 핸들을 가지고 1400 경주에서 기가 막힌 추입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딱 그 조건이에요. 50kg. 마지막에 올라온다면은 11번에 정읍사랑. 제가 보기에는 1번, 5번 두 마리의 선행권 경합도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좀 추입이 되지 않겠느냐. 복병만은 10번, 11번 체크해 주시고. 10경기 볼게요. 국산 2군의 1400으로 치러지는 박남기 위원회 오늘 두 번째 승부가 되겠는데, 자, 배당권은 지금 액면으로 압도적으로 팔리거든요. 1번에 라이크 드선, 2번에 임페투스, 두마필 위주로만 강력하게 지금 뭐 거의 조합적인 상으로는 뭐 점배당 분위기 같은데 변수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 조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1400m입니다. 이게 2군의 1400m인데 1번은 라이크 더 선, 2번 임페투스의 내용은 둘 다 괜찮습니다. 말도 잘 만들어놨고 괜찮고 1400m고 두 마리 중에 제가 1400에서 조금 더 강하게 보는 마필은 2번만 임페투스입니다. 1400 힘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고 1번 라이크 더 선이 2번만 임페투스보다 앞에서 경주를 펼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400에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뭐가 더 충마를 놓고 갈 거냐 그럼 2번 임페투스를 놓고 가고 이 7번만 주마라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선해보를 이제 따라간다. 제가 최근 계속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정 선수 따라갔는데 따라가니까 좀 덜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재정 선수가 기승 정지고 부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두 선수로 바뀌었는데 안쪽에서 막 그마킹가의 초반 어떤 선행 경합 속에 선행 나서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두 선수의 기승술이 먹힐지 이것도 관심권으로 지켜보도록 관심권에 두고 배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회 추천 의견 들어봐야죠. 예, 일단 이번 경주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역시 1400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게 1800, 1900이라면 사실 라이크선과 임페투스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인면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 그렇지만 1400이기 때문에 물론 1번, 2번도 되는 마필인데 또 되는 복병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1400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뭐 혈통도 거리가 짧아도 부진한 그런 마필들이 적성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전 마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 복병 한도를 강하게 노려가는 역시 추천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1400을 뭐 뛰었던 이제 편성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다가 이번에 1400 편성이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1800, 1900 중근이라면은 조금은 힘에 부쩍있습니다만 1400이라면 1번, 2번과 한 번 어깨를 한번 나란히 견뎌볼 만한 그런 복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남기 위원께서 승부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면서 11경주를 보시죠. 11경주는 국산 사고의 1700인데 7번의 뉴에이지
6번의 농문사랑 두 마리 위주로 배당이 좀 돌아가면서 2번의 카디프환이 상대만큼으로 두드러고 있는데 인기만 접전 구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세마필 쌈으로 보는데요. 일단 7번 UAG는 승문전이지만 선 단독 선행이 보장돼 있고 또 지난번에 실무바시는 낙승에서 보여줬듯이 걸음이 터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UAG는 인정하고 가고 농본 사랑은 문제는 이게 좀 근성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이게 항상 차트권에 진입은 됐는데 결정적인 한 발을 못 쓰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입구야수 기수가 얼마만큼 이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 줄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 카디파니가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카디파니도 승문전에 경주거리가 늘어났지만 카디파니는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좀 더 유리한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전개적으로 남발할 데가 없어요. 7번 선행 가고 바로 붙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2번 7번 막권이 이게 좀 재밌는 막권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조정 기자? 뭐 승무전이만 7번만 뉴에이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직전에 보여줬죠. 얼마큼 걸음이 찢어졌는지 역시 포인마답게 걸음이 느는 속도가 빠릅니다. 문세영 선수가 1승을 쉽게 주워먹을 수가 있겠고 뉴에이지가 여기 투표하는 순간에 좀 뛰는 국산 4군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1400으로. 그 정도로 뉴에이지 인정이고 6번 논본사랑은 아까 박남규 형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정타가 부족해요. 기승을 했던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될 것 같은데 직선주로 와서 한 300명 남겨놓고 올라올 것 같은데 뭔가가 안 올라오고 결정타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쳐지지도 않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그럴싸하게 좀 팔려주는데 그 부분을 과연 이쿠 선수가 분명히 노련하니까 이쿠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 기승술로 메꿔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대기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카티브와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권 선수가 잘 알고 있고 모래 맞으면 아예 안 뛰어요. 모래 맞으면 아예 안 뛰어요. 직전처럼 서영이가 모래 안 맞히고 기가 막히게 잘 뛰면은 힘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이 떡대에다가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1700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인권 선수가 잘 알고 탈 거라 믿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6번보다는 2번만 앞에서 경주를 펼치고 약점을 알고 있는 조인권 선수가 잘 타줄 것으로 믿는 2번만 카티브와니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카디파는 지난 8월 31일처럼 2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모래 맞지 않을까요? 시원하게 한번 맞으면 그럼 또 직전에 세영이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자리를 잘 잡아야 그러니까 요 경주는 왜 다르냐면은 뉴에이지가 선행간다는 건 눈에 뻔하게 알기 때문에 보내놓고 바로 뒤에는 안 붙는다는 얘기죠. 이 8월 30일 같은 경우는 1400 긴 거리에서 준비 딱 나오고 자기 앞에 우르르 쌓이는 순간에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지만 요번 경주는 순발력 마필이 7번 뉴에이지 하나이기 때문에 뉴에이지 탁 튀어나가면은 잽싸게 재빠르게 조인권 선수가 자리를 잡고 모래 맞으면 이제 끝이죠. 모래 맞으면 또 난리 부르스 튀는 건데 반반이네요. 반반. 그렇죠. 뽀뽀 한마디 더 있습니다. 9번의 대성기전이라고 2주 만에 나오죠. 박종린이 하는데 1700대는 마필이에요. 예전에 1700 들은 적이 있고 선두권 딱 붙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9번의 대성기전이 좀 짭짤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마지막 12경기입니다. 혼합 2분의 1800으로 치러지는 조재훈 기자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승부죠. 자, 이 4번의 선스피드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번의 더블 샤이닝, 3번의 페르시아 왕자, 9번의 스피션트 에비던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이죠. 예, 일단 뭐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인데 저는 페르시아 왕자가 충만하고 봅니다. 뭐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움을 남겼죠.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는 좀 아쉬운 편성도 있고 첫 도전이다 보니까 1900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편성이고 또 이제 한번 장거리를 뛰어봤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요번 경주를 제가 이제 승부 경주를 갖고 있는 이유는 비슷비슷하게 팔리는 한 4-5마리 인기마 중에 2마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그래서 마방에서는 힘들지 않겠냐 벌써부터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마필이 엄청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경주와 맞물려서 기본 배당도 상당히 높고 그 꼬랑이 내리고 있고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으면서 불안한 인기마들을 잘라내면은 요거는 딱 두 방으로도 상당히 짭짤한 배당을 마무리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승부 경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4번의 선스피드 이것도 뭐 좀 기복을 있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 있고 페르시아 왕자는 제가 지난번 승부 경주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9월 15일 레이스에서 너무나 제가 대가리는 쳤습니다만 실망했다. 이번 경기는 빼고 간다. 그래서 제가 sufficient evidence
나오지 이번 경기는 앞에 9번을 놓고 승부를 딱 들어가지고 적중시키는 게임인데 이번에도 페르시아 왕자는 저는 좀 세게 볼 생각은 없어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 이게 좀 이제 충막 없는 경기가 싶거든요. 3도 못 믿고 4도 못 믿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재임 기자가 또 발로 뛰어가지고 또 재미있는 복병마 한 마리를 발굴해냈기 때문에 내용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승부 조재임 기자의 강승부 레이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 16 영마도 틈실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죠.